여러분들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보세요. 25m는 빠르게 쉬지 말고 이어서 25m는 천천히 50을 완주를 한 후 완전 휴식은 20초 정도, 그리고 8개만 한번 해보세요. 장거리 수영 잘하는 훈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시 후 저강도 회복 훈련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은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불완전 휴식을 통해서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복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장거리 수영을 잘할까요? A 선수와 B 선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실력, 똑같은 체력과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회복력이 A 선수가 좋고 B 선수가 더 약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50m 인터벌 10개를 똑같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10개를 해야 한다면 회복이 좋은 선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다음 운동을 빠르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으면 다음 훈련에서 몰입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력을 높여서 장거리 수영을 쉽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저강도 회복 훈련법을 알기 전에 불완전 휴식, 또 완전 휴식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완전 휴식입니다. 불완전 휴식은 운동 중에 잠깐 쉬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에서 한 세트를 마친 후 짧은 휴식 10초에서 20초 정도 쉬고 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심박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운동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주로 체력 향상, 근지구력 훈련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완전 휴식입니다. 완전 휴식은 운동 후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수영에서 한 세트를 끝낸 후 한 1분에서 3분 이상 쉬어서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된 후에 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 휴식은 주로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훈련, 또 스피드 훈련에 사용이 되며 운동 후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피드, 고강도 운동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완전 휴식, 불완전 휴식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1500m 장거리 수영 회원님들 기록을 10분이나 단축시킨 대시 후 저강도 회복 훈련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수영 훈련 많이 할 때 25m 대시 8개 하세요 라고 많이 강사님들이 자주 그러시죠. 이 운동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이클은 한 1분 30초 정도 사이클, 그 다음에 페이스는 25 기준 16초로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쉬는 시간이 1분 14초라는 쉬는 시간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완전 휴식을 하고 다시 운동에 몰입하겠죠? 이 운동의 완전 휴식의 목적은 최대 스피드 증가와 최고 스피드 속도를 유지시키는 걸 도와주는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 방법도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수영 1500m 10분을 단축시킨 훈련법 중 하나인 대시 후 저강도 회복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게 완전 휴식이 많죠. 수영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바퀴를 했어요. 그러면 쉬고 천천히 수영을 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운동법은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5m는 빠르게, 25m는 천천히. 근데 그 중간에 25구간에 쉬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어서, 자, 25 빠르게 올 때 25는 천천히 이어서 50m를 1분 40초 사이클로, 올 때 천천히 할 때는 저강도로 회복을 해주면서 오는 거죠.
회복력을 돕고 움직이며 근육 회복과 유산소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법입니다. 수영 운동은 사이클을 맞추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시와 슬로우를 섞어서 수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훈련을 하니까 지루함도 덜 느끼고 재밌게 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다양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똑같은 반복적인 훈련은 왜 안 좋은가? 근육 적응.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은 근육이 빨리 적응하게 되어 이상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25대시를 계속해서 같은 강도로 스피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엔 성과가 있지만 점차 근육의 그 강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효과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이는 훈련의 효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지루함.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면 심리적인 피로감과 지루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훈련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상의 위험, 반복적인 동작이나 훈련은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패턴의 수영 동작을 반복하면서 근육의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다양한 훈련은 왜 좋을까요? 근육 발달의 균형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하면 여러 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훈련만 계속 한다면 특정 부위의 그 근육이 과부하가 걸리기 쉽지만 아까처럼 대시 슬로우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하면 근육들이 균형 있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강도 높은 대시 훈련과 저강도 회복 훈련을 이어서 섞어서 하면은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자극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훈련을 하면은 훈련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재밌어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완전 휴식, 완전 휴식을 번갈아서 사용하면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 향상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력 훈련과 지구력 훈련 번갈아가며 할 경우 근육과 힘과 지구력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거리 수영에서는 지구력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수영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상 예방입니다. 훈련 방식의 다양화는 특정 부위에 부담을 줄여주는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하는 훈련과 느린 속도의 회복 훈련을 번갈아서 하면 다양한 근육군을 사용하면서 과다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의 변화를 통한 발전. 훈련에서는 변화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력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가면 훈련이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25미 대시 훈련과 25미 천천히 수영을 병행하면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고강도 훈련과 저강도 훈련을 섞으면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체력을 회복을 돕고 동시에 근육 회복과 유산소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훈련의 다양성을 추구하면 신체와 심리적 자극을 모두 제공하면서 훈련의 질을 높이고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훈련만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인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 훈련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몇 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각자가 알맞는 사이클로 50m 기준 25는 빠르게 대시,
이어서 25는 천천히 25미를 하고 중간에 쉬는 게 아니라 50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50을 한 후 사이클은 이제 쉴 수 있는 초는 15초에서 20초 정도 쉬고 나갈 수 있는 사이클을 측정해서 8개 정도만 하시게 되면은 장거리 수영의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될 거예요. 이 훈련법 말고 다른 훈련법도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수영해요. 안녕!